저는 올해로서 창업한 지 이제 26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목격한 창업자들의 흥망성쇠, 잘된 사람, 망한 사람, 없어진 사람, 이런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만 한 100명 정도, 몇백 명 단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쳤던 CEO는 몇천 명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합치면 저도 창업가로서 창업을 하고 현장 경험을 해봤지만 다양한 창업가들의 흥망성쇠를 관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업가들이 사업 아이템을 잘 골라서 매출이 나다가 크게 망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컨대 마약베개라던가 스팀 청소기라던가 과거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삐삐라던가. 저는 그래서 매출액이 많이 나고 아이템이 대박 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연말에 남아있는 현금, 창출된 현금이라고 하는데 그 현금 창출이야말로 가장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아이템을 막상 창업을 해보면 회사가 커질수록 인건비도 늘고 원재료비도 늘고 마케팅비도 늘어서 매출은 커지는데 창업자에게 이익은 급속히 작아지던가 혹은 마이너스, 적자로 바뀌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저는 그래서 화려한 매출은 두 번째다. 가장 근본적으로 연말에 통장이 얼만큼 불어나 있는가.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작더라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이 상태에서 눈 딱 감고 연말에 눈 뜨면 내 회사의 통장에 돈이 얼만큼 불어나 있을까? 혹은 돈이 그대로 있을까? 혹은 돈이 줄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 부의 감각의 중요성을 금방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창출해 주는 기계 같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멋있게 살거나 혹은 열심히 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거나 나의 비전을 위해 사는 것 등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면 내가 연초에서 연말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 덕분에 연말에 현금이 쌓여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사업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사업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신 채 내가 상사나 사장에게 지시를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사업의 특징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돈에 대한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격할 때 0점 조정하듯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0점 조정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엄청 많은데 광고도 하고 싶고 새로운 직원들도 많이 초대하고 싶고 재미있는 마케팅도 해보고 싶지만 결국에 연말에 얼만큼 현금이 창출되어 있느냐를 늘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의식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매년 얼마씩 현금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크지 않아도 돼요. 꼭 이익이 100억씩 안 남아도 되거든요. 어떤 사업체는 1년에 1억씩만 이익이 남아도 5년만 있으면 5억이라는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 재미, 그것이 사업하는 재미고 부가 쌓이는 재미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업가들이 아주 소수만 그 재미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가 사는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을 얼마 해주냐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하는 창업에 대해서는 내가 얼만큼 현금이 쌓이는지에 대해서 바쁘다 보니까 미처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거 우리 스타크래프트 할 때 멀티 뜨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하시는 초보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심시티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건축하다가 공격 들어오잖아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첫 번째로 겨냥하는 생산지에서 최대한 자원을 만들어내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바로 옆에 멀티를 뜨죠. 그래서 두 번째 생산 기지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프로페셔널한 스타크래프트 게이머들은 가만히 있으면 화면에 계속 자원이 쌓이고 있어요. 심지어 무기를 만들고 건설을 해도 돈이 계속 쌓여요. 맞잖아요? 근데 어느 레벨이 되면 전체 게임 공간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을 해서 영토를 빼앗아야 돼요. 우리가 게임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사업에 들어오면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너무 사업이 길기 때문이에요. 게임은 10분에서 30분 정도만 집중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영토에서 끝나는데 사업이라 하는 것은 너무 광활한 전체 세상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시간도 며칠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현실에 매몰되어서 근본적으로 내가 현금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까먹거나 하고 싶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되는 분들도요, 의식해서 잘 된 분이 있고 의식하지 않았는데 잘 된 분들도 있고요. 잘못된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분들이 있고 또 뭔가 운이 안 좋아서 안 된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늘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쌓아온 전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사업의 세계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사업가라는 직업의 본질을 잘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업가의 본질은 지시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업가의 본질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가의 본질은 내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가의 본질은 현금 창출가로서 실적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골프를 칠 때 프로 골프 선수의 목적은 상금 랭킹이 드는 거잖아요. 사업가의 본질은 내가 창출한 현금액이 얼마냐, 그것이 만약에 게임으로 말하던가 스포츠로 말하면 마이너리그에 있느냐 메이저리그에 있느냐, 혹은 뭐 슈퍼 메이저리그가 있다면 슈퍼 메이저리그에 있느냐는 나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그것이 나의 스코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스코어는 매출액, 규모, 업력, 인맥, 이런 것이 스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창출한 현금의 숫자, 이것이 나의 프로 직업가로서의 숫자고 평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사장으로서의 직업의 본질은 현금 창출가이고요. 기업의 본질은 현금 창출기이고요. 주주라고 하는 것은 현금 창출기의 공동 소유권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우선 실패하는 재투자는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성공적인 재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성공적인 재투자는 여기 책에서는 성공적인 다각화라고 얘기해요. 다각화. 그러면 내가 하는 사업에서 어떻게 확장을 하고 다각화를 하면은 현금 창출이 더 잘 될 것이냐가 포인트겠죠. 다각화를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다각화를 해서라도 현금을 더 오랫동안 창출하고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떤 다각화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내가 거래하고 있는 고객이 같은데 다른 아이템도 팔 수 있으면 다각화를 할 만해요. 내가 만약에 빵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커피도 팔 수 있어요. 혹은 인절미도 팔 수 있어요. 이러면은 고객들은 같으신 고객이니까 다각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 역량에서 조금만 응용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다각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고성능 배터리를 만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성능 배터리를 자율주행 차 회사에 팔 수도 있지만 자율 농기계 회사에 팔 수도 있고 로봇 회사에 팔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자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각화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내가 만들어내는 현금이 잘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절한 다각화를 할 수 있다. 냉정하게 부의 감각에서만 본다 그러면 만약에 연봉은 서로 다 다르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연봉이 1억 원인 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1억 원이라는 연봉을 받는 나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자, 보세요. 내가 건물로 나를 비유해 보면 내 건물이 얼마 가치일 때 1년 연세, 임차료의 합이 1억이 나올까 하는 것이죠. 대략 그거는 금리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내 건물이 30억 정도라면 1년에 1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이율대로 본다 그러면 나는 1억짜리 사람이 아니라 30억짜리 사람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살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욱할 수도 있지만 건물주도 슬프고 욱하는 경우 많아요. 임차인들이 월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고요. 공실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사업가로 사시든 개인으로 사시든 직장인으로 사시든 자신에게 돌아오는 현금 수입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직장인 분께서 창업을 준비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을 자산으로 환산하면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 내가 만약에 이직을 하면 나의 건물의 층수가 높아지는 프리미엄 효과가 있는가? 이직 잘못하다가 1년 경력이 비어서 마치 건물주로 말하면 공실인 상태가 되는가? 이 감각을 가질 수 있으면 창업을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셔도 돈을 덜 잃어가면서, 즉 확률 관리를 잘하면서 생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부의 감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부의 감각은 대기업 CEO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길거리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카페 혹은 식당, 세탁소, 미용실,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도 반드시 익히셔야 되는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의 감각은 제가 어떤 돈을 많이 벌었던 저의 무용담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요령 같은 거예요. 부의 감각은 단순히 대박을 쫓아서 대박을 만들어내는 비결이 아니에요. 부의 감각은 하면은 반드시 실패로 이어지는 망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들을 안 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살아남게 하는 감각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살아남아야 돈이 쌓일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직장인을 다니시는 분들도 향후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의 감각을 익히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특히 요즘은 AI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축소되고 있어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국민, 모든 시민의 창업에 대한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분이라면 혹은 현재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내용이다. 그리고 제가 처음 창업할 때가 2000년이거든요. 이 방송을 찍는 해가 2026년입니다. 지금 느끼는 마음으로는요.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시대가 되었어요. 2000년 즈음에는 우리가 비록 주 6일제를 하는 회사도 있었지만은 고용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사회였어요. 대기업 다녀도 부러움을 받고 중소기업에 다니셔도 어느 정도 대출 끼고 집을 살 수도 있는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시든 작은 기업에 다니시든 창업을 하시든 모두가 위험한 상태예요. 흔히 이것을 각자 도생 사회라고 말하기도 해요. 저는 창업가로서의 리스크 이전에 이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구독자들께서 어떤 직업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매우 위험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큰 창업이 아니에요. 작아도 살아나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창업이에요. 물론 어떤 기업가들은 유니콘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 소수의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 필요한 창업은 혼자 특히 AI를 가지고 1인 창업을 해서라도 주도적으로 행복하게 간섭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직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과도한 욕심만 갖지 않는다면 그리고 과거에 망했던 선배 사업가들의 길을 가지만 않는다면 보다 우리 사회가 다양해지고 윤택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가의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의 폭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성공은 낮아요. 실패는 하방은 많이 빠질 수 있는 구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방, 내려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건비, 광고비, 월세, 임차료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영향을 덜 줄 수 있는 사업가의 구조라면은 망하는 길이 적겠죠.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높을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경쟁자도 만나야 되고 또 약간 가격도 할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창업가들은 너무 큰 규모를 만들지 않아요. 내가 회사가 예컨대 30명 정도에서 회사가 돌아가는 수준인데 50명으로 늘려야 되겠다는 충동을 자제하는 경지에 오른 창업가들도 많아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잘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연말에 현금이 안정적으로 창출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 창출액을 몇 년 모아서 건물을 사거나 핵심 설비를 매입하시던가 혹은 경쟁사를 인수하시던가 하는 것들이죠. 규모를 무조건 키우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포인트입니다.